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즐겁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될까요? 박미라 아나운서를 불러보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투자 고수, 투자 전문가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워런 버핏이 있을 수 있고, 피터 린치, 그리고 케네스 피셔 등 저마다 좋아하는 전문가들이 다 다르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고수들의 수익률을 비교해봤을 때 어떤 고수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자료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종목을 재구성한 것인데요. 물론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형주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은 제외했고요. 또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는 배당과 거래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고수들의 가상 수익률, 어떤 전문가가 1위를 차지했을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케네스 피셔가 10개 종목으로 5년간 거둔 총 수익률이 157%라고 하네요. 5명의 투자 고수 중 현재 최고의 투자자로 인정받고 있는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 5 전문가 중에서 예상외로 가장 낮은데요. 네, 이 결과를 보시면서 투자했던 시대도 다르고 또 보유했던 시간도 다를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이 결과는 전문가에게 무척 짧은 5년이라는 기간이지만 결국 투자자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시대에 항상 들어맞는 전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자들이 모두 투자 전문가로 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시간을 빌려서 장기 투자했다는 점일 텐데요.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도 이 장기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좋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13-3366-0110번, 0110번 여러분들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항상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시간이었습니다. 한 종목 잘 골라서 오랜 기간 들고 있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장기 투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 투자의 대가들 참 대단합니다. 저는 하루도 못 견디고 정말 1시간도 못 견디고 손이 HTS로 가던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꼭 훌륭한 투자에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배 박사님 그리고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먼슬리 종목 배틀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오늘 한 종목씩 소개가 되고요. 오늘의 매수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달 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겨루게 될 텐데요. 과연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어느 종목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종목을 확인해 봅니다. 네, 배 박사님께서는 오늘 마크로젠을 들고 나오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들고 나오셨네요. 매수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찬수 배 박사님의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줄기세포주로 분류가 될 수 있죠. 오늘 강보합권에 있고요. 15,4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심기원 연구원님의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인데요. 자동차 부품 대당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장보다 2%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254,5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께 마크로젠을 채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태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로 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줄기세포주가 어제 올랐었고 오늘도 또 강합니다. 그런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종목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보통 이제 개인들이 투자할 때는 상승이 많이 반응을 빨리 해서 이미 5%나 10% 이상 올라간 종목, 그런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뇌동매매 형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투에 물려버리면 나중에 차후에 다음 주에 가더라도 일단 굉장히 불안하게 들고 있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그냥 여유 있게 지금 하셔도 충분히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쪽에서 옛 대장주가 다음이라든가 휴맥스, 그리고 바이오주는 단연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잘 모르고 계시지만 어쨌든 유별이 1000%가 넘는 회사고요. 그리고 회사 내용적으로도 예전부터 유전자라든가 바이오주 그런 종목들이 갈 때면은
언제든지 이제 지수 오를 때도 오르지만은 지수가 별로 안 좋을 때도 그런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테마에도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로 본다면 또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제 셀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형주 뭐 젠백스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따서 당연히 편승을 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오름폭이 거의 없다시피 이제 박스권도 아니고 바닥선에서 이 움직임이 거래가 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이 매수한다면은 물릴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폭은 한 14,000원으로 정해봤는데 14,000원까지 가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지수가 상승함과 더불어서 500선을 넘어가면은 이런 종목들이 2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2만 선도 넘게 앞고점을 넘어간다면 25,000원도 넘을 것 같지만요. 실적 면에서 본다면은 2008년도에 2억 정도, 2009년에 33억 정도, 2010년도엔 요 종목도 그 토필드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적자지만요. 앞으로도 그 DNA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LG생명과학과 함께 게놈 유전자 연구와 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2만 원 선 정도는 넘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예. 배 박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바닥을 열심히 다진 숨겨진 가치주 발굴의 대가신데요. 오늘은 마크로젠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배 박사님의 코스닥 사랑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심기현 연구원님의 종목 살펴봐야겠죠. 현대모비스 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현대차는 오르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조정을 받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어제 오늘 2%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사야 할 시기가 온 겁니까? 예,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차트상으로도 그 하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 다시 그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예.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데 현대모비스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현대차, 기아차가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도 판매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이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판매량 증가와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AS 문제가 걸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를 판매만 해놓고 AS가 되지 않는다면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서 발전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판매가 이제 곧 AS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이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환한기라든가 불황기 둘 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경기 환한기에는 이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 업체가 잘 팔리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라는 기업도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또 경기 불황 시에는 사람들이 차를 사지 않고 보통 고쳐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S 부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경기 불황이라든가 환한기 그런 상관없이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이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 지금 유럽 시장에 판매한 차량들이 AS가 들어온다면 이 현대모비스의 이 부품 업체로서의 그 강인한 그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뭐 계속적으로 차트가 상승할 때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고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전저점 부분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도 좀 조정을 한 이틀 동안 연속 좀 크게 받고 있지만은 이번 기회를 좀 기회 삼아갖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서 28만 원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오를 수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성장 가능성 모든 것이 다 겸비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인 투자로서 현대모비스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예, 우선은 뭐 지금 전고점은 돌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예. 28만 원에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한 3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손절가는 뭐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지만 한 24만 원까지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약간은 좀 업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그 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기현 연구원님께서는 좀 전에 우리가 시장 분석했을 때도 코스피가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때문에 이런 조정장에서 좋은 종목 잘 골라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어제 오늘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본다면 목표가 많게는 한 30만 원 선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함께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먼슬리 종목 배틀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준 종목 다시 한번
흐름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배 박사님의 종목부터 봐야겠죠. 마크로젠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15,400원이었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신기현 연구원님의 현대모비스 매수한 가격은 25만 4천원이었고요. 짧게는 28만 원, 조금 길게는 30만 원 선까지 목표가 달성할 수 있겠다. 손절가는 의미는 좀 없겠지만 24만 원 설정하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67님께서 삼성전기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12만 4천원, 비중이 많으세요. 7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관과 외국계 매도가 오늘로 한 7거래일 정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IT 경기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IT 대형주들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새벽이었죠. 인텔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IT주가 오르면서 또 삼성전기도 장중 1.7% 정도 오르고는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배 박사님께 삼성전기를 드립니다. 예, 삼성전기를 물량을 지금 70%를 들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들어가시고 이제 물량을 늘리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충분히 더 저점을 치고 내려가더라도 더 물량을 늘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매매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좋은 회사고요. 앞으로 충분히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정도, 저도 이 종목을 이제 먼슬리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16만원부터 13만원, 그리고, 이 바닥선인 11만원 선을 내려가더라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더 늘리셔야 됩니다. 11만원, 최악의 경우에는 10만원 초반에 들어가더라도 물량을 더 들어간다면 만약에 이 근처에서 12만 6천원에 30%를 들어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만원 초반에 내려온다면 지금 상황이시면은 30%를 더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0만원 초반이 들어가더라도 30% 정도를 더 들어가는 식으로. 저희 쪽도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 50% 정도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쪽은 이제 LG전자 같은 걸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평균 단가가 현재가보다 더 낮게 그렇게 가격을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회사, LG 전자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의 그런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상승 탄력이 붙으면 크게 붙을 종목입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LCD, LED 업종들이 불황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이 3분기, 4분기 이어지면서는 다시 한번 실적적으로 인텔이 실적 효과가 좋게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매기가 붙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말에 되면 연말 특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이런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연말과 이어서 연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상승 매기가 붙을 때 그때 어느 정도 평균 단가로 낮추고 그리고 물량을 많이 들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평균 단가가 12만 6천 원 정도면은 다시 한번 지금 11만 원 정도의 70%면 30%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한 15% 정도 들어가고 심리적으로 더 이기시려면은 나머지 15% 정도를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장이 출렁거림에도 오히려 더 물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심력을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회사 내용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아예 연초까지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은 수익률과 직결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기 맞습니다. 항상 안타까운 게요. 저희가 문자 상담은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내시면 상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꼭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봐야겠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2062님께서 보내셨고요. 24,100원에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3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봐도
좋을까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예, 그 두산 인프라코어는 역시 뭐 그 투자 포인트는 중국 시장의 굴삭기 그 시장입니다. 중국의 이제 그 도시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굴삭기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 같은데 3분기 중국 이 내수 굴삭기 판매는 전년 대비 무려 45% 성장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2011년도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10에서 한 15% 정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 또한 이 중국 시장을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그룹이고 또 최근에 두산 그룹주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그룹주 차원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그 펀더멘탈이 좋은 두산 인프라코어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은 이 종목 지금 당장 뭐 수익 확정을 지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하락을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다시 한번 정권점 돌파한 이후에는 2011년 기대감 모멘텀으로서 연말까지도 충분히 정권점 돌파한 위에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지금 당장 매도로 그 대응하지 마시고 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상신 브레이크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8171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가는 3,850원입니다.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달 11일쯤 주가가 갭상승 출발한 이후로 조정은 나오지 않고 계속돼서 위쪽에서 방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 상신 브레이크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새로운 오토모티브와 함께 자동차 브레이크 쪽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히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기 훨씬 전이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뚫고 거의 그 새로운 오토모티브가 상한가를 치는 날 상신 브레이크도 상당히 10% 이상 크게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850원이면은 지금 3,740원이니까 완전히 지금 고점에 사셨는데요. 그 고점에 사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제발 좀 제가 말씀드릴 때 거래가 실리지 않고 바닥에서 움직일 때 그럴 때 사셔야 됩니다. 이 상신 브레이크하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에도 속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연말 배당에서도 자동차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다 좋기 때문에 배당을 충분히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미 FTA 그 체결의 그런 수혜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앞 고점을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넘은 상태에서 거의 뭐 갭상승을 하면서 3,900원 선까지 근처까지 가까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약간 정도 눌림목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상승할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새로운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데 완전히 바닥선에서 제가 매도 추천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한 단계 상승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이루다가 상한가를 치고 마찬가지로 바닥 대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점을 뚫고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저항권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 상신 브레이크라든가 새로운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란 것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브레이크 쪽 이런 좀 관심이 어느 정도 외면됐다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연말 배당과 함께 크게 부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갖고 계시면 기아차 같은 경우가 박스권이 이러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레이크 업종도 자동차 부품과 마찬가지로 테마가 형성되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꾸준히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매수 단가 이상 올라가면서 한 20-30% 정도 수익은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신 브레이크 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토를 보겠습니다. 아토를 매수하신 분은 9517님이시고요. 아토를 8,000원에 사셨고 40%를 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아토 같은 경우에는 합병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를 하신 겁니까? 일단은 매수 단가가 굉장히 좀 높으세요. 예, 아토는 뭐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하지만 이 기업을 보시면은 실적 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기업입니다. 2009년도 지금 매출액이 한 900억 정도인데 2010년도에는 2,000억이 넘는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작년에는 50억 정도 된지만은 지금
2010년도에 한 300억이 넘는 이러한 그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 실적이 가시화가 된다면은 주가 또한 이런 실적을 반영해 갖고 큰 폭의 상승을 또 보일 수 있고, 지금 뭐 반도체 그 업체가 반도체 업황이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런 반도체 업황까지 좋게 된다면은 이 주가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보다 크게 뛸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 손해를 보고 있지만은 큰 폭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반도체 업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은 좀 더 큰 폭의 수익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니까요. 지금 당장 뭐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림당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예림당을 사신 분은 0708님이시고요. 6,950원에 20% 정도 물량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을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봐 주셨어요, 배 박사님. 예, 그 예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 물량은 상당히 그래서 그래도 많이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적절하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6,200원 선, 6,000원 초반인데요. 6,900원이면 거의 7,000원 선이니까 7,000원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7,000원에 한번 매수를 하셨으면요. 6,000원 초반이니까 과감하게 20%를 더 매수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종목들은 손절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매년 뭐 한 2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유효율은 한 500% 정도 되지만 어쨌든 책 파는 그런 회사인데 어느 정도 이제 모바일이나 미디어 쪽으로 이북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쪽으로 지금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은 다만 이런 이제 서적 관련 이런 흐름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지금 테마에 부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이제 한 1,000원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자산 재평가적으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6,000원 초반에 다시 한번 20% 정도를 매수를 하시면은 테마 흐름이 맞을 때는 다시 7,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6,000원 초반에 20% 정도를 더 매수를 하고 설사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5,5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매수에 동참하시면은 좋은 수익과 직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림당 받고요. 자, 이번에는 홈쇼핑주에 관심 갖고 계신 분께서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5778님께서 현대홈쇼핑에 관심이 많으세요.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 적정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예, 현대홈쇼핑은 뭐 최근에 이 CJ 오쇼핑이 이러한 그 주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사실 좀 수혜를 받은 그러한 기업입니다. 지금 최근 상장 이후에 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상장 차익을 좀 노리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좀 매수하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좀 원하신다면 한 10만 원 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10만 원이라는 그 정신적인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가능한 그러한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추세를 좀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고 한 10만 원 선까지 만약에 1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갖고 좀 저가에 잡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조선선제를 문의를 하고 계신 분이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상담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이하나63님께서 보내신 거고요. 매수한 가격은 65,800원. 비중은 꽤 많으시죠? 5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배 박사님, 일단 예. 손해가 좀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거래가 굉장히 거래가 굉장히 없는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모양을 봐도 상당히 바닥선입니다. 차트를 먼저 일단 이런 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5,000원 매수가긴 하지만 어쨌든 63,000원에서 한 번만 반등을 해주면 65,000원 충분히 넘을 수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지 않다는 건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횡보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크게 움직임이 적은 회사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 번 거래가 붙으면 앞에도 보이시다시피 한 10만 선은 힘차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흐름, 수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매기가 붙으면은 그때 돼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크게 오를 수가 있는 회사니까 아마 물량이 50%라서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 5만 원 선까지 밀린다면은 한번 물량을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명히 한번 자산 재평가식으로 이 가치가 인정받게 되면은 10만 원 선은 어렵더라도 한 8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8만 원 선에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PS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754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아토를 좀 살펴봤는데 아토와의 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PS를 사신 분은 15,7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토가 오늘장 6% 급등하는데 IPS는 그만한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합병이라는 그 이슈는 이제 어느 기업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고 또 어느 기업에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IPS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뭐 불확실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를 홀딩하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으시지만은 연말까지 보유하신다면은 손해를 보시지 않고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좀 홀딩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박사님,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71포인트,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 업종이 포스코 실적 악화 소식에 가장 많이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전기전자도 가기는 가는데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